현명한 판단력을 위한 플라톤의 지혜 그리고 지식과 관련된 명언입니다. 첫 번째,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한다. 바보들은 어떤 것이라도 말해야 해서 말한다. 두 번째, 영원히 지닐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입장에서 진실한 것과 같다. 네 번째, 겉모습이란 속임수이다. 다섯 번째, 덕은 건강, 아름다움, 영혼에 좋은 존재 양식이다. 악덕은 병, 추함, 영혼에 나쁜 존재 양식이다. 여섯 번째, 너희가 비애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동정 속에는 경멸의 생각이 들어있다. 일곱 번째,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주어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해라. 여덟 번째,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아홉 번째,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열 번째, 소년을 엄격과 폭력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그의 흥미를 허용하여 지도하라. 11번째, 시인들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짓거린다. 12번째, 시험되지 않은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 13번째, 악한 사람은 그대를 보호막으로 삼는다. 악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 14번째, 악행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범인을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15번째, 용기란 일종의 구원이다. 16번째,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커지는 것이다. 17번째,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18번째,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 19번째, 신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인간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20번째, 착한 사람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21번째,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현재의 왕들이 철학적 정신과 힘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국가도 인류도 결코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22번째, 통치자가 철학자인 국가는 행복하다. 23번째,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일이다. 24번째, 의무적으로 하는 운동은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에 남지 않는다. 25번째, 교육이 한 인간을 양성하기 시작할 때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26번째,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큼 미움받는 사람은 없다. 27번째, 탁월함은 재능이 아니라 연습으로 얻어지는 기술이다. 우리가 탁월해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진실을 바르게 행함으로 탁월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28번째, 생각이란 영혼이 영혼 스스로와 대화를 하는 것이다. 29번째, 지식 없는 것은 암인 것과 같다. 플라톤의 지혜와 관련된 명언은 우리에게 지식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지식 없이는 인간은 맹목적이고 어둡고 무능한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배우고 지식을 쌓아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현명하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플라톤의 지혜와 관련된 명언은 다양한 삶의 가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그의 철학은 참된 지식과 현명한 판단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플라톤은 감정의 통제와 자기 훈련 그리고 목적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한 바 있다. 그의 명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는 우리가 삶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하며 이는 우리가 성취하는 것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 줄 것이다. 현명한 판단력을 위한 플라톤의 지혜 그리고 지식과 관련된 명언입니다. 첫 번째,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한다. 바보들은 어떤 것이라도 말해야 해서 말한다. 두 번째, 영원히 지닐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입장에서 진실한 벗과 같다. 네 번째, 겉모습이란 속임수이다. 다섯 번째, 덕은 건강, 아름다움, 영혼에 좋은 존재 양식이다. 악덕은 병, 추함, 영혼에 나쁜 존재 양식이다. 여섯 번째, 너희가 비애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동정 속에는 경멸의 생각이 들어있다. 일곱 번째,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주어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사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해라. 여덟 번째,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아홉 번째, 시작은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열 번째, 소년을 엄격과 폭력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그의 흥미를 허용하여 지도하라. 열한 번째, 시인들은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위대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짓거린다. 열두 번째, 시험되지 않은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 열세 번째, 악한 사람은 그대를 보호막으로 삼는다. 악한 사람과 사귀지 말라. 열네 번째, 악행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범인을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열다섯 번째, 용기란 일종의 구원이다. 열여섯 번째,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커지는 것이다. 열일곱 번째, 우리는 우리의 육체에 속박받고 있다. 열여덟 번째, 자제는 최대의 승리다. 열아홉 번째, 신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인간은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스무 번째, 착한 사람이 일반 문제를 무관심하게 대한 형벌은 악한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스물한 번째, 철학자가 왕이 되거나 현재의 왕들이 철학적 정신과 힘을 갖게 되기 전까지는 국가도 인류도 결코 재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스물두 번째, 통치자가 철학자인 국가는 행복하다. 스물세 번째,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일이다. 스물네 번째, 의무적으로 하는 운동은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에 남지 않는다. 스물다섯 번째, 교육이 한 인간을 양성하기 시작할 때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스물여섯 번째,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큼 미움받는 사람은 없다. 스물일곱 번째, 탁월함은 재능이 아니라 연습으로 얻어지는 기술이다. 우리가 탁월해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진실을 바르게 행함으로 탁월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스물여덟 번째, 생각이란 영혼이 영혼 스스로와 대화를 하는 것이다. 스물아홉 번째, 지식 없는 것은 암인 것과 같다. 플라톤의 지혜와 관련된 명언은 우리에게 지식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지식 없이는 인간은 맹목적이고 어둡고 무능한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배우고 지식을 쌓아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현명하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플라톤의 지혜와 관련된 명언은 다양한 삶의 가치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그의 철학은 참된 지식과 현명한 판단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플라톤은 감정의 통제와 자기 훈련 그리고 목적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한 바 있다. 그의 명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는 우리가 삶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강조하며 이는 우리가 성취하는 것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 줄 것이다.